그래서 그런 잘을 내면 1% 공부의 시작은 첫 번째 자기 측정과 여러 가지 경우의 수. 자기 측정하고 설명드린 거예요.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개념 이해가 중요하다, 수학에서는. 그럼 개념부터 이해하고 문제를 풀어야 돼? 누구나? 똑같이? 아니, 나는 머리가 나빠서 개념 이해가 잘 안 돼. 그냥 공식을 문제에다 많이 적용해 볼게. 그래서 이제 그 공식 자체가 조금 숙달이 됐어. 이제 다시 개념을 좀 읽어볼게, 이제. 해도 돼. 그렇죠? 절대 악은 이거야. 절대로 개념에 대한 설명을 읽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거. 그건 절대 악이지. 하지만 순서가 앞뒤인 것은 어느 것이라도 괜찮다. 나한테 맞다면. 그죠? 저는 그놈의 고등학교 때 수학 공부할 때요. 그 당시 이름이 이제 벡터와 공간도형이라고 했죠. 벡터. 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잘. 특히 위치 벡터. 위치 벡터가 잘 모르겠는 게, 이게 뭐지? 느낌이 안 오는 거예요. 저는 두 가지가 느낌이 안 왔어요, 고등학교 때. 도형의 방정식이란 말이 이해가 안 됐어요. 방정식인데 도형 기하랑 대수, 이게 무슨 말이지? 왜 이게 도형의 방정식이지? 그 말이 좀 이해가 안 됐고, 위치 벡터라는 게 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벡터를 3번을 공부했어요. 여러분 자녀도 나중에 기하를 만약에 선택하게 되면 벡터를 해야 돼요. 심화해서. 해서 개념 이해부터 심화 문제까지 3번을 돌렸어요. 그런데 아직도 아리까리한 상태였어. 대학교 가가지고 공대에서 엄청나게 쓰겠죠? 위치 벡터를. 그래서 그때 또 한 2번을 돌렸더니 과외하면서 애들 가르치는 용도기도 하고 제 공부를 위해서 위치 벡터를 공부했더니 나중에 이 위치 벡터가 내 손끝에 달려. 그래서 뿅뿅뿅뿅 내 손끝에서 그냥 발사를 하는 느낌으로 자유자재로 가지고 놀면서 풀 수 있는 느낌이 생겨요. 그렇게 되는데 5회독을 필요로 했어요. 제가 IQ가 135였거든요. 근데 다 5회독해서 겨우 잡았어요. 자기 측정. 그래서 내가 뭐가 맞는지 화장, 패션, 헤어스타일처럼 이것저것 시도해봐야 돼. 언제 하라고? 중학교 때 하시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 그런 시행착오를 하면 그게 하나하나 상처와 흉터로 남는다. 나중에 복구하려면 힘들어. 어제 보셨지만 4등급을 복구하는데 2등급, 3등급을 했음에도 복구가 다 안 되죠. 그런 거야. 고등학교 때는 시행착오를 과학적으로 하면 안 돼. 등급이 쳐지는 건 상상하면 안 되고 과목 한두 개 정도는 조금 실수로 삐져나갔다 다시 돌아올까? 전체 등급이 확 쳐지는 건 정말 위험해요. 고등학교 때. 자기 측정은 이겁니다. 센 수학을 한 페이지 푸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시간을 측정하고 그걸 토대로 계획을 짜야 돼요. 능률 복귀 하루치를 외우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시간을 재고 그걸 토대로 오늘 공부 계획을 짜야 돼. 그래야 현실적이고 타이트하면서 긴장도 높은 공부 계획을 짜요. 보통은 바램으로 짜기 때문에 시간이 남거나 시간이 모자라죠. 이만큼 해야지 시간이 모자라죠. 이만큼 하면 되지 않을까? 시간이 남죠. 그 기준이 있어야 돼. 내가 소득에 대한 정확한 추적이 있어야 소비 지출에 대한 계획도 잘 짜죠. 그죠? 근데 난 얼마 번지 모르겠는데 아껴 써야지. 이거도 같아. 그건 많이 쓰게 돼 무조건. 옛날에 회사 다니거나 직장 생활하거나 뭐 사업하거나 하실 때 이렇게 데스크에 앉아가지고 일을 하면 시작해가지고 으악 할 때까지 이게 한 세션이 있죠. 아우 힘들어 할 때까지. 그게 몇 시간인지 재보셨어요? 저는 그게 3시간이거든요. 3시간. 아우 힘들어 하면 또 보면 한 3시간쯤 지났더라고요. 저는 항상 3시간이 한 세션이라서 오늘은 몇 세션을 일하고 집에 갈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니는데요. 그런 기준점이 있어야 돼. 기준점. 0점 조정을 해서 내가 오늘 몇 세션을 공부를 할 것인가. 1시간짜리 5개, 3개. 그리고 능률 복귀 하루치 외우는데 30분 걸린다면은 한 세션에 이틀치 외우자. 뭐 이런 계획을 세우셔야 된다. 그리고 이제 허세나 허영 있는 애들 있죠. 여자애들은 허영, 남자애들은 허세 있는 애들. 그런 애들이 계획표를 짜면요. 실천 목적이 아니라 잘 보이는 목적으로 짜는 애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것들도 역시 정확한 측정이 있어야지 조절해 줄 수 있어요. 측정을 안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네가 무슨 다 한다. 이렇게만 되지. 그게 아니야. 이렇게 재보니까 이 정도니까 이런 정도로 조정해 보는 게 어떨까라는 얘기가 오고 갈 수 있어야죠. 1% 공부 시작. 그래서 이렇게 플래너 쓰는 것도 좋습니다. 중학교 가서부터 살살 시작을 하세요. 고등학교 때 이렇게 쓰려면 고등학교 때 이렇게 쓰는데 고등학교 가서 시작하면 못 써요. 중학교 때부터 이렇게 살살 쓰셔야 되고 보통 애들이요. 엄마들이 맨날 달력에다 뭘 쓰니까 지들도 달력에다 계획을 짜는데 달력은 엄마나 하나를 고르고 스터디 플래닝은 이런 데다 하셔야 돼요. 양옆으로 펼쳤을 때 하루치가 들어가는 게 스터디 플래너예요. 그래서 왼쪽에는 시간 양적인 계획 이런 것들을 하는 거고 오른쪽에는 뭘 한 거예요? 그날 공부한 걸 토대로 꺼내서 쓰는 거예요.
저 오른쪽에 있는 거 보고 쓴 게 아닙니다. 머릿속에 넣은 걸 꺼내서 쓰는 거예요. 보고 쓰는 건 할 필요 없어. 보고 써야 될 정도면 안 써도 돼요, 차라리. 네. 넣어놓고 꺼내서 써야지. 아, 오늘 뭐 이거 뭐였지? 로그 함수 공부를 했다. 이거 그려보는 거예요. 아, 근데 못 그리겠어. 그러면 로그 함수 못 그리겠다 써놓고 복습하는 거야, 내일. 그렇죠? 네. 자기가 못하는 거를 분리하고 부끄러워할 필요 없다 그랬어요. 그걸 다 알고 있다면 선생님이나 교수님을 하지 왜 학생을 하겠어요? 그렇죠? 예습 안 보고 요약, 여러분들 국어 안 보고 요약 내용 같은 것들 읽고 논설문이나 설명문이 있다. 그러면 그거를 집중해서 읽어요. 너 거기 있는 내용을 요약해서 써봐. 그죠? 그러면 다음번에 어떻게 하겠어? 읽을 때 요약할 걸 생각하고 읽겠죠? 달라질걸요. 보고 요약하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내용 줄이기밖에 안 돼요. 글자 수 줄이기. 그거 하려면 아예 하지 마세요. 필요 없으니까. 안 보고 요약하는 훈련을 많이 하셔야. 이걸 왜 하냐면 옛날 수능 보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지문을 읽고 문제를 보는 순간 지문이 생각이 안 나죠. 그럼 친구들한테 물어보지. 야, 너는 어떻게 이렇게 언어 영역을 잘하냐? 문제부터 보라고. 그럼 이제 최악이 됩니다. 문제를 보고 지문을 보는 순간 문제가 뭐였던 건지 기억이 안 나죠. 다시 문제를 돌아보면 지문이 또 생각이 안 나고. 아유, 난 널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이 자식아 뭐 아무 쓸데없는. 안 돼요. 그게 이게 독해력이 있어서 지문을 빡 읽고 거기 있는 내용이 여기 머릿속에 구조화가 되는 능력을 키워야지. 테크니컬리 이거 문제 보고 지문 본다고 이게 빨리빨리 되지 않아. 걔네는 이미 기 독서량이 많아서 글을 읽었을 때 그게 이렇게 딱 램에 장착되어 있는 시간이 긴 거야. 우리는 바로 휘발휘발 되지만 그 기본 장착되는 시간을 늘리는데 노력을 해야지. 그렇죠? 그래서 요거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떤 내용을 읽었을 때 거기에 얼개가 어느 정도 머릿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기출도 풀고 모의도 풀고 시간제수도 풀고 매산비도 풀고 예비 매산비도 풀고 EBS도 풀고 막 하는 거야. 그럼 그런 게 쩌쩌쩌쩌 이제 실전 실력으로 올라가죠. 대부분 이런 건 안 하고요. 기본기에 대해서는 안 하고. 그러니까 축구 선수인데 뭐 드리블 연습이라든지 패스 연습이라든지 슛 연습 같은 거 안 하고 계속 게임만 뛰는 거예요. 애들 공부를 하는 거 보면. 게임 많이 뛰다 보면 잘 될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왜? 게임은 재밌고 드리블, 패스, 슛은 재미없으니까. 그쵸? 공부를 잘 시켜야 돼요. 그래서 영어는 번역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어 번역하시는 거에 대해서 야, 지금 2019년도에 무슨 번역이 무슨 말이냐 라고 할 수 있는데 영어 시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영어 실력을 위해서는 뭐 번역을 해. 많은 아티클을 읽으면 되죠. 영어 시험이기 때문에 번역을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야 우리말로 된 글이 앞뒤가 맥락이 맞아서 잘 붙어가지고 무슨 말인지 알아보겠어야 영어로 된 국어 문제를 잘 풀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번역이 잘못된 문장을 해설지를 통해서 찾으면 그 문장이 포함한 영어 문법사항도 추적할 수 있죠. 세 번째 문장이 좀 이상해. 내가 써놓은 거랑 답지, 해설지랑. 근데 그 세 번째 문장은 영어 지문에 포함된 문법사항이 뭔지 봤더니 비투용법이었어. 그래서 그 비투용법을 내가 아직 잘 모르니까 추적해서 비투용법 공부를 복습하는 거예요. 어때요? 전달냈고 긴서 나오기가 역겨시가 나왔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설명합니까? 7호조에 민요조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이걸 받아 적는 성실한 친구들과 그냥 무시하는 그쵸? 친구들이 있죠. 무시했던 애들도 시험은 봐야 되니까는 이렇게 자습서를 펼치고 외웁니다. 그럼 뭐 A 분리 B가 뭔지, 체념이 뭔지, 희생적 사락이 뭔지, 중1, 2 남자애가 뭔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외우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자녀가 중학교 가가지고 엄청 유세 떨면서 엄청 있는 척 하면서 방문 잠그고 공부하는 척 티 엄청 내는 순간이 올 거예요. 그때 뭐 하고 있는 건지 아세요? 방 안에서? 애상적! 이러면서 외우고 있는 거야. 애상적이 뭔지는 일단 모르겠어. 일단 그냥 야 애상적! 이런 거 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외우는 거야. 그렇죠? 뭐 A 불비, A는 B가 될 수 없어요. 뭐 이런 얘기 막 자기 마음대로 막 외우고 그렇죠. 그래도 중학교 때는 살아남아. 왜? 항토성과 토속성을 표현하는 것이 어디니? 영변의 약산이요. 딱 쓰면 맞았다 그러고 옆에서 잘했다 그러고 맞았다 그러고 역시 뭐 학원 보내니까 성적이 나왔다는 둥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죠. 자습서 보고 외우면 답할 수 있는 문제인데 굳이 학원 보내서 성적이 나왔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근데 이제 문제가 언제 펼쳐집니까? 고등학교에 가시면은 이렇게 내신이 안 나오고 그 배운 시가 나오긴 나왔는데 문제 안에서 생각을 해야지 외운 정보로만 접근할 수 없는 문제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중학교로 갈수록 외부 정보를 암기해서 문제 대응이 가능하고 고등학교로 갈수록 내부 지문 안에서 답을 생각해야 되는 걸로 바뀌어요. 수능은 뭐 100%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거는 그나마 매너 있는 거예요. 요새 고등학교 내신 중에 어려운 데는요. 외부 지문하고 배운 지문하고 섞는 데도 있어요. 모의고사나 부교재 지문 갖다 내는 데도 있고. 수능은 이거죠. 아예 안 배운 시가 나오고 그걸 토대로 문제를 푸는 게 나와요. 여기 3번을 보시면 의성어를 사용해 감각적 느낌을 살렸다가 맞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무슨 의성어야. 오빠의 줄임말이 반복된 거죠. 반복에 의한 강조의 효과죠. 이게 무슨 의성어예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힘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잘 하려면 첫 번째, 누구나 전 국민이 다 할 수 있는 거, 자습서에 있는 본문풀이 제발 교과서에다 옮겨 적고 수업 들으세요. 그러니까 내일 국어가 있으면은 사물함에다 국어 교과서 처박아 놓고 오면 안 되겠지. 그죠? 자습서에 보면 교과서에 없는 설명이 적혀 있잖아요. 그 설명을 교과서에다 옮겨 적고 국어 수업을 들어라 이겁니다. 누구나 할 수 있죠. 마음만 있다면. 이것도 못하면 공부법을 들겠다고 하면 안 되지. 이걸 왜 합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그걸 설명하면 핵심이죠. 썼는데 안 말하면 비핵심. 쓴 거랑 다르면 질문거리. 수업에 들을 목적거리. 앞에 앉을 명확한 명분이자 이유. 태도가 좋아서 세특도 선생님이 잘 써주고 국어 성적 오르고. 그렇죠? 네, 그 출발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문제부터 풀고 참고서 공부. 문제부터 풀고 수업 듣기. 이게 뭐냐면요. 애들이 참고서를 공부할 때 대부분 다 배우고 외운 다음에 문제집 풀죠. 그러면 그건 암기 연습이지 국어 공부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죠? 물론 이거를 중학교 1학년부터 하기는 어렵죠. 중학교 1학년 뭐 안 한 게 없으니까. 한 중2부터는요. 문제를 미리 풀어. 그러니까 예습, 선생님, 저 국어 예습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래. 그러면은 네가 국어를 못하거든. 자습서 내용을 옮겨 적고 수업을 듣고 국어에 좀 자신이 있거든. 평가 문제집이나 자습서에 문제를 먼저 풀고 학교 선생님 수업을 들어봐. 그리고 그거 푼 거는 채점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알려주면 돼요. 그러면 자기가 그냥 그래요? 하면서 그냥 지 아는 지식 가지고 문제 풀겠죠. 문제 풀고 나서 학교 수업을 듣고 복습을 한 다음에 다시 풀어. 그 위에다 더 풀어. 그럼 답이 바뀌겠죠. 이게 역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기서 많은 공부가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수업 듣기도 마찬가지. 문제집 풀기, 참고서 공부도 마찬가지. 문제부터 풀고 공부를 해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객관식은 주관식으로 이거는 정말 이제 국어 완전 잘하고 고등학생쯤 돼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중학생도 국어에 자신 있다면 도전할 수 있어. 이 글의 주제는 객관식으로 1, 2, 3, 4, 5 중에 골라라. 고르지 말고 가리고 써. 대박이죠. 내가 국어 선생님 막 이런 거 시킬 거야. 국어 잘하는 애. 누구? 2등급에서 1등급 왔다 갔다 하는 애. 컨디션 나쁘면 2등급 됐다가 잘하면 1등급. 걔는 이런 거 시켜야지. 그죠? 신화가 주어지고 밑줄 친 비밀의 문에 해당되는 것을 밑에 있는 뭐 신화에서 고르면 A, B, C, D 하면은 A, B, C, D를 보지 말고 위에서 그냥 바로 골라가지고 밑에 있는지를 고르는 거예요. 주관식으로. 이해되세요? 모든 시험은 요구되는 실력보다 더 높은 수준까지 공부를 해야 다 맞을 수 있어요. 어머니들 맨날 얘기하잖아요. 집에서 야 120%를 노력을 해야 100점을 맞는 거야 이런 거 얘기하시죠. 그거예요. 28, 29, 30번을 제끼고 공부하면 28번도 틀려. 28, 29, 30번을 포함해서 공부해야 28번까지는 다 맞아요.